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람의 물질 대사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물질 대사에서 배운 모든 기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 기관계들의 통합적인 작용을 오늘 모두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질 대사에 사용되었던 기관계들에는 누구가 있느냐? 총 4개의 기관계가 있었죠. 지금 소화계랑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얘네들의 각각의 기능들이라던가 각각 어떤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심해야 될 기관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소화계. 우리가 이 소화계라던가 순환계, 전체적인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의 몸 안에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 과정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세포 호흡 과정을 목적으로 삼고서 이 아이한테, 조직 세포한테 이제 영양소라던가 아니면 산소를 제공하는 과정들이 이 기관들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조직 세포에서 세포호흡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방출하는 생성물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폐물들, 그 노폐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관계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빠져나가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의 통합적인 작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조직 세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세포 호흡 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그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산소가 일단은 준비물로 필요하죠. 그래서 영양소는 누구로부터 얻어내느냐? 바로 소화계로부터 얻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소화계 같은 경우는 커다란 덩어리의 영양소를 먹기 때문에 이제 잘게 분해해주는 소화 과정이 일단은 영양소의 소화 과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소화가 끝난 다음에 흡수를 해야 되죠. 흡수를 해서 내 몸에다가 일단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소화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이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들을 소화계가 하는 것이고,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분해뿐만 아니라 흡수하는, 소장에서부터 융털로 흡수가 되는데 그 흡수되는 과정까지를 우리는 소화계가 맡고 있다. 그럼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영양소 일단 하나는 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산소예요. 산소. 이 산소는 누구로부터 얻어낼 수 있냐면 호흡계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호흡계에는 기관, 기관지, 폐까지 해서 우리는 호흡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흡계를 통해서 이제 들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들숨을 통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들숨 때에 산소를 외부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기체 분합차에 의한 확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는 작용을 바로 이 호흡계가 하는데, 얘가 바로 어떤 원리를 통해서 확산 작용을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한다. 자, 그러면 세포호흡을 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재료, 영양소와 그 다음에 산소 두 가지를 얻어냈습니다. 일단 내 몸속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온몸 곳곳에 있는 조직세포한테 이 영양소와 산소를 주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순환계라고 하는 기를 통해서 운반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 순환계는 운반 작용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양소라던가 아니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운반된 애들이 바로 각각의 조직세포로 가서 이제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순환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에는 혈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혈관도 여기에 포함되고, 우리가 이제 순환계를 공부할 때에 전체적인 순환을 도맡았던 심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혈액이라고 하는 애가 좀 특이하죠. 혈액은 왠지 세포 같기도 하고 이제 작은 단위인 것 같지만 걔는 세포 단위가 아니라 조금 더 큰 기관의 단위이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환계에서는 혈액을 얘기를 했어요. 자, 혈액이 바로 순환계의 기관에 속한다. 자, 소화계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소화계에서 쭉 소화가 일어날 때에 작용됐던 애들 중에서 간이라고 하는 애도 한번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혈당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흡수를 하는 영양소 흡수,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해서 간으로 도달을 한 다음에 이제 혈당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계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때에 필요한 이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작용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 소화계인 간에서 한다는 얘기죠. 이 간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배설계가 아닌 소화계에 속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순환계까지 얘기를 했어요. 영양소랑 그다음에 산소를 조직세포한테 보내줬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났고 그다음 그 세포호흡이 일어난 결과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노폐물, 이산화탄소, 물, 그다음에 우리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날숨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산화탄소를 날숨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땀이라던가 오줌이라던가 아니면 호흡의 수증기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을 시켜서 얘네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질소성 노폐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물 모두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 온몸의 각각의 위치, 빠져나갈 수 있는 위치, 폐라던가 땀이라던가 이런 곳에 운반되기 위해서는 일단 순환계를 또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순환계는 운반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재료도 운반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도 빼주고 이런 역할을 이제 각각의 호흡계, 소화계, 배설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순환계가 쭉 운반을 해주면 호흡계로 또 이산화탄소를 가져가서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또 배설계로도 갑니다. 배설계로 가게 되면 일단은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요. 얘 같은 경우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배설계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간으로 가서 요소로 전환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순환계를 통해서 이제 배설계로 이동을 하게 되죠. 누가? 요소가. 요소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줌이 생성되어서 배설계에서는 오줌이 생성이 되어서 이제 오줌이라던가 아니 요소라던가 아니면 내가 버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 여분의 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설계를 통해서 운반을 시켜서 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조직세포의 세포호흡이 있어요. 걔네들의 이제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 얘네들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합적인 작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